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웠어, 그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칙연산 배울 때 더하기, 곱하기 뭐 이 순서를 배우는 거랑 똑같이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열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수열의 기초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지? 그래서 요것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부분이야.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았죠. 등차 수열은 뭐 똑같은 항이 커지는 거니까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서 일반항을 찾았고, 그지? n항이라는 걸 찾았고, 등비 수열은 똑같은 비율만큼 커지는 거니까 첫 항에다가 일정 비율을 n-1번 곱해서 일반항을 찾았지, 그지? 그 다음에 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커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작아진다라고 해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합을 구했어, 그지? 뒤집어서 더해서 합을 구했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공비를 곱해주면 다음 항이 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전체에다 공비를 곱하면 중간에 끼어있는 항들이 다 사라지지. 그래서 이제 합을 구했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얘들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일반론화 할 수 없죠. 모든 수열을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모든 수열을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을 해봅시다 라고 할 때, 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하기 성질을 갖고 있어서 뭐 일반항 이렇게 구했지, 그지?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죠. 첫 항, 둘째 항 이렇게 커지니까, 그지? n-1번 더했다. 뭐 이쪽으로 보면 커지고 이쪽으로 보면 작아지니까 뭐 해서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반복되는 더하기를 곱하기로 표현을 했지, 우리가, 그죠? 사칙연산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더하기를 곱하기로 표현할 수 없지. 예를 들어서 내가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하면 3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하지만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줄였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 일반적인 숫자들의 규칙을, 반복되는 숫자들의 규칙이 아닌 일반적인 숫자들의 규칙을 내가 간단히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간단히 쓰고 싶어서 나온 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시그마. 이게 이제 니들이 표준편차 배웠잖아. 표준편차 시그마. 요건 소문자고 요건 대문자야. 시그마라고 똑같이 읽어요. 이럴 때. 그리고 요거는 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합. 반복되는 더하기를 줄였을 땐 곱하기 쓰지만 일반적인 더하기를 줄였을 때. 하지만 반복되진 않지만 규칙이 있어야 돼. 또 규칙이 없으면 시그마를 못 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는 규칙이 있는 숫자들이 나열을 할 때 시그마를 쓴다. 합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여기 i가 1일 때,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항, 둘째 항 해서 n항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ak라고 쓰면 요 k는 1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1 집어넣으면 a1이지. 그 다음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어디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n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요 밑에 첨자가 이제 항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 항부터 쓰겠지? 첫 항부터 쓰고 요게 끝 항까지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k로 써도 되고 t로 써도 되고 내 맘대로 써도 돼.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고 n까지니까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볼 줄 알아야겠죠. 그죠? 1항부터 n항까지 a라는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그지? 근데 요렇게도 쓰는 놈들이 있겠지. t가 2부터야. 1부터가 아니라. 대신에 여기에 첨자가 t-1부터죠. 그럼 여기 처음에 집어넣는 게 2를 집어넣지. 2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 3 집어넣지, 4 집어넣지, 맨 끝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n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쓰는 건데, 첨자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겠지. 하지만 이제 문제 같은 데서는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이렇게 고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시그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n이라고 써 있어요. 그지? 그럼 여기 k가 1일 때부터니까 k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k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1항일 때 값이 그냥 an이라는 뜻이에요. 2항일 때도 an이라는 뜻이지. k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an 더하기 쭉 해서 an인데 1항, 2항 해서 n항까지니까 이게 n개 있으니까 n 곱하기 an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첨자하고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 안 맞으면 이거는 그냥 상수인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써 있습니다. 요렇게. K가 2부터 시작했지. 8까지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항 2부터 K에 K-1이지. 그럼 K가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 되죠. 그죠?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가 되지. 8 집어넣으면 8 곱하기 7이 돼요. 요렇게 써 있다고, 그지? 그거를 내가 좀 편하게 쓰고 싶어, 편하게. 1항부터 쓰고 싶다 이거야, 1항부터. 그죠? 1항부터 쓰고 싶으면 1항일 때 뭐가 돼? 요렇게 쓸 수 있겠죠? K가 1일 때니까 요 밑에 걸 안 변하니까 2고, 여기가 1일 때 2니까 2일 때 3이니까 여긴 K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다음 K가 1일 때 1이고 2고 2일 때 2니까 여긴 그냥 K가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인 거지. 1항부터 7항까지 쓴 거니까. 그지? 어차피 항수는 2부터 8까지 집어넣었어도 여긴 항수는 7개지. 여기도 7개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이렇게 쓰는 놈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왜? K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이 0이잖아. 그지? 0이니까 안 써줘도 되는 거잖아. K에 2 집어넣어봐. 그럼 요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얼핏 겉보기만 보면 K가 1일 때부터 8일 때까지 2분의 K에 K-1을 더해라랑 K는 2부터 8까지 해서 요걸 더해라랑 틀리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K가 1일 때 집어넣어봐야 어차피 0이니까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없죠.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어?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시그마는 뭘 특별하게 해주는 애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시그마를 배우는 학생들이 시그마가 뭔가를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막 우왕좌왕 해요. 근데 실제로는 시그마는 더하기를 플러스 줄여 쓴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시그마를 잘 모르겠다. 그럼 풀어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풀어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 1, 2, 2, 3, 3, 4 뭐 이렇게 써요. n 플러스 1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1항이니까 K가 1일 때죠. 그럼 여기에 K고 요건 K 플러스 1이지, 그지? 요거 2항이니까 K지, K 플러스 1이지. 그걸 N항까지 쓴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 값을 항수의 함수값이다. 라는 거죠. 요게 항수가 어떻게 변하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써놓고 규칙을 살펴보자. 라는 얘기죠. 자, 요건 요렇게 써있어. 1n, 2n-1, 3n-2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요게 K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K가 1일 때잖아. 그죠? 그럼 여기 K에 이건 n-0이지 0. K가 1인데 빠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K에 뭘 빼? 마이너스 1을 빼야죠. 그럼 K 집어넣어봐. 그럼 이게 1이지. 여긴 0이니까 n이죠. 그죠? 요거 K가 2일 때지. 여기 K 맞잖아. n-1이 되려니까 2 빼기 1을 해야 되잖아. 그쵸? 1 빼기 1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K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시그마로 바꿔놓은 거죠. 그럼 요건 K가 N일 때니까. N 곱하기. 그죠? N-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K고 요게 K잖아. 변하는 게 여기 있다, 이거죠. 그럼 걔를 요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요게 1항이니까 규칙을 보는 거예요. 1항이니까 1, 2항이니까 2, 3항이니까 3이니까 K니까 K항이 되겠지. 그쵸? 1항일 때는 N에서 빠지는 거고 2항일 때는 1 빼고 3항일 때는 2 빼니까 K일 때는 K-1을 빼야죠. 그쵸? 하나 적게 빼는 거. 그래서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정리한 것 뿐이고.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를 줄여 쓸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복잡한 애를. 자,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시그마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시그마는 더하기야, 그지? 더하기니까 풀어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 썼다고. 얘를 그냥 풀어 쓴 거야. K가 1이니까 요거죠. K가 2면 요거지.
n이면 이거지, 그지? 어차피 이거 더하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a대로 묶을 수 있고 b는 b대로 묶을 수 있죠. 그래놓고 이걸 다시 시그마로 쓰면 되지. 시그마 k 이퀄 1부터 a까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게 분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거는 나중에 다 까먹어요. 자, k가 1일 때부터 시그마 n일 때까지 CAK 되어 있습니다. 요 C라는 건 K의 영향을 안 받지. 그럼 이걸 풀어 써봐 한번. 그럼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N이니까 공통인수 C로 묶을 수 있죠. 묶은 다음에 이 뒤에 것만 시그마로 다시 쓸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수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K가 1일 때부터 N까지 C인데 요건 K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첫 항부터 NN까지 다 C란 얘기죠. 그게 N개 있으니까 CN이지, 그지? 오케이? 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 곱하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걸 한번 써볼게. 1일 때 A1, B1, 2일 때 A2, B2죠. 쭉 풀었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걸 한번 써보면, 요거는 요거 따로, 요거 따로죠.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 곱하기 AB1, B1부터 BN까지 곱하기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죠? 이렇게 풀어 써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쉽게. 시그마. 자, 시그마는 규칙적인 수의 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 형태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게 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게 함수인데, 그 함수 중에 대표적인 애가 이제 다항함수, 뭐, 지수함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수함수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뭐, 1차 함수, n에 대한 1차 함수면 등차 수열이라 그랬잖아. 요 옆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지, 그지? 그죠? 요건 특수한 형태니까 요 성질을 이용해서 합을 구했어, 그지?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2차 함수. 2차나 3차 함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알파의 k3승, 베타의 k제곱 플러스 감마의 k 플러스 델타를 구해달라. 그럼 아까 성질이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묶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알파는 k하고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밖으로 나가고 요거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베타는 k하고 상관없으니까 베타는 밖으로 나가고 요거 제곱 구해야 되지. 그지? 감마는 상관없으니까 또 밖으로 나가고 했죠. 델타는 k하고 상관없으니까 델타가 n개 있는 거니까 델타 n이 된다고. 맞아?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k는 요거는 뭐야? 배웠잖아. 풀어 써보면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요 등차 수열이잖아. 일식 커지는 등차 수열. 그러면 자 내가 이걸 뒤집어서 더하면 첫 항하고 끝 항 더한 게 몇 개 있어? n개 있죠.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걸 마이너스로 썼을까? 플러스. 그지? 첫 항하고 끝 항 더한 게 n개가 있는데 나는 그걸 뒤집어서 더했으니까 2배를 했으니까 반으로 나눠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요건 등차 수열의 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별 문제 없었어. 근데 이걸 구해달래. 제곱의 합을.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 그죠? 그래서 저걸 구할 수 있게끔 하려니까 우리가 뭐에서 힌트를 얻냐면, 자, 앞뒤 항의 1차이가 나는 2차식에서 2차식을 빼면 1차식이 나와요. 그쵸?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k제곱을 빼면 2k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다 k는 1 집어넣어봐.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돼요. 그죠? k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k에다 n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또 다 더합니다. 왜? 더하면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싹 지워지니까. 그지? 그럼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에 공통인수 2가 있지. 2로 묶으면 1부터 n까지 합이 되고 1이 n개가 있지. 그래서 n이 돼요. 그죠? 그럼 요걸 정리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거였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푸는 거야, 지금. 요거를. 그럼 요거를 구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요거 전개해서
n제곱 플러스 2n이죠. 요 n을 여기로 넘겨서 뺍니다. 그럼 n 남지. 그래서 이 2를 나누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애가 1 플러스 2 플러스 요거잖아, 요거. 요게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 나와. 그지? 그럼 요거에서 힌트를 얻는 거야. 2차식에서 2차식 뺐더니 1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1차식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2차식으로 표현이 되네? 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럼 내가 2차식의 합을 알고 싶으면 3차식에서 3차식을 빼면 되지. 3차식에서 3차식을 뺍니다. 앞뒤에 1 차이가 나는 걸. 그러면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다가 k는 2를 대입한 거죠. k는 2를 대입한 거고 쭉쭉쭉쭉 k는 n을 대입한 거야. 그지? 그럼 대입을 했어. 쭉 쓰지. 더해. 더하면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싹 다 없어지죠. 그럼 3차식 빼기 3차식 남고 여기는 공통인수 3 묻고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되고 공통인수 3 묻고 1부터 n까지 되고 1이 n개 있으니까 됐죠. 그쵸?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지.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시그마로 바꿔 쓰고 요거는 내가 구했잖아, 방금 전에. 3 곱하기 2분의 1에 n 되고 요거 정리하면 요걸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요렇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걸 매번 유도해야 되느냐? 그러기엔 좀 오래 걸리지, 그지? 그래서 요거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좀 편해. 그래서 제곱일 때는 6분의 1의 항수 더하기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차식의 합은 구했어, 그지? 그럼 3차식의 합도 구할 줄 알아야겠지? 그럼 4차에서 4차를 빼는 거예요. 4차에서 4차 빼면 3차만 남지, 그지? 하나 차이 나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여기도 k는 1 넣고, k는 2 넣고, k는 n 집어넣으면, 요거 중간에 있는 애들 다 지워지고, 그죠? 이렇게 다 더하면 다 지워지고, 요쪽에 공통인수 4 빼고 요거 묶고, 6하고, 요거 제곱의 합 방금 전에 구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 4 공통인수 묶고 요거 할 줄 알잖아. 2차식 합. 그 다음에 1이 n개 있죠.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나와요. 요거 잘 보면 요거 어디 있는 거야. 요거 1차식의 합 요렇게 생겼지. 그거의 제곱골 형태로 나타나요. 요것도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4차식 이상부터는 잘 물어보지 않아. 근데 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4차식은 뭐에서 뭐 빼면 돼? 5차에서 5차 빼면 돼. 5차식은 6차에서 6차 빼면 되죠. 그걸 니들 보고 이용해서 문제 풀으라고 묻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수능에 난다면 그럼 어디서 나겠어? 빈칸체육에 나는 거야. 빈칸체육으로 날 수 있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건 문제 풀 때는 3차까지만. 4차 이상은 원리만 알면 돼. 5차에서 5차 빼고 6차에서 6차 빼면 5차가 남을 거니까 5차식의 합을 구할 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할 때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이렇게 비교해서 했어요. 그죠?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면 개차 수열이라는 것도 비교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등차 수열, 앞뒤양의 차가 일정한 수열. 일정하다라는 건 한 값을 가진다는 거야. 우리가 그 값을 공차라고 했어요. 그죠? 그걸 점화식으로 나타나면 이게 점화식의 일반풀이에요.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찾을 땐 첫 항에다가 똑같은 숫자가 더해져 있으니까 끝에 가면은 그거 공차 n-1번 더하면 n항이 나오겠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의 특수한 풀이가 되는 거고 등차수열의 일반식의 풀이가 되면 일반식은 이거 그냥 다 써놓는 거야. 이런 점화식 있지. 1 집어넣고 써요. 2 집어넣고 쓰고 3 집어넣고 쓰고 n이 k-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ak가 되고 썼지.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을 다 없애고 싶어. 그냥 첫 항하고 끝 항으로만 나타내고 싶다고. 더해버리는 거예요. 더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다 지워지지. 다 지워지면 ak-a1만 남고 여기엔 d가 몇 개 있어. 1부터 k-니까 k-1번 있겠지. 이거 넘겨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 합구하라면 요거 시그마로 표현해서 해도 되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해? 뒤집어서 더하는 걸로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얘는 특수한 애니까. 굉장히. 등비 수열. 앞뒤양의 비가 일정한 수열. 그죠? 그래서 비는 분수로 나타난다고 그랬지. 역시 똑같이 다 써요. 똑같이 다 쓰고
중간에 있는 애를 지우고 싶으니까 얘는 분자했고 얘는 분모했으니까 곱해버리면 되지. 다 곱해버린다고. 그럼 얘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A1분의 AK만 남고 R이 몇 번 곱해져 있어? K-1번 곱해져 있지.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똑같이 나오죠. 역시 이것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전체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중간항을 없애는 걸로 합을 구했었어. 그지? 개차 수열. 앞뒤항의 차가 이건 숫자였는데 숫자가 아니라 수열인 거예요. 수열. 어리버리. 그죠? 앞뒤항의 차가 수열이라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숫자니까 똑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K-1번 더해졌다라는 걸 이렇게 줄였었지. 마찬가지 요게 숫자니까 K-1번 곱했다라는 걸 줄였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숫자가 아니라 수열이니까 앞뒤항의 차가 수열이니까 차라고 했으니까 요거 쭉 써놓고 더해버리니까 중간에 거 다 지워졌는데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지? 요거랑 똑같이. 똑같은데 이게 안 줄어들지. 줄였을 수가 없죠. 수열이니까. 내가 얘가 뭔 줄 알고 줄였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쭉 쓰죠. 몇 개? B1부터 BK-1까지. 요거는 줄였으려면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그죠? 시그마로는 쓸 수 있죠. 2랑부터 K-2랑까지 합. 이렇게. 그건 배웠으니까. 이 규칙적인 수의 합은 곱하기로 줄였을 수 있지만, 규칙은 있는데, 일정하지는 않고 규칙은 있는데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그마로 줄여 쓴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갖고 이렇게 쓰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차식 해갖고 이거 외우면 나중에 공식 쓰다가 다 틀려. 그러니까 니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이거 그냥. 쭉 나열해서 뭐만 없애준다? 중간항을 소거시킨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차일 경우에는 더했고, 나누기일 경우에는 곱했지. 그것밖에 없어, 그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첫 항이 오고, n항 마이너스 n-1항이 2n-1이야. 앞뒤항의 차죠? 앞항, 뒤항의 차가 수열이지. 2부터. 라고 써있어, 그지? 공식을 외워서 공식으로 풀면 조건도 필요하니까 복잡하니까 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왜? 공식을 쓸 때는 요게 an-an-이 아니라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n이에요. 그래서 n이 1부터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간혹 학원 선생님들이나 인간 강사들이나 그런 것들 문제 풀이하는 거 보면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탁 써버리는데 쓰면 틀려요. 나중에 보면 알아. 자, 2항부터라니까 이건 1부터 쓰면 안 되죠. 아까 건 이건 어디부터였어? 1항부터.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1항부터지. 1항부터 넣어도 말이 되니까, 그지? 근데 이거 1항 집어넣으면 뭐야? 1, 0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항부터죠. 2부터 넣지. 그지? 2부터 넣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게 AK니까 N이 K일 때를 넣어야지. 아까는 뭐였어? AN 플러스 1이니까 N이 K일 때를 넣으면 A에 K 플러스 1이 나와. 그지? 그러니까 N이 K-1일 때 넣은 거지만 지금은 K를 넣어야지 K가 나오죠. 그죠? 쭉 썼지? 더하지? 왜? 그래야지 중간항이 없어지니까. 그럼 AK-A1만 남아요. 왼쪽은. 오른쪽은 2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3이 몇 번? 2부터 K까지니까 K-1번 더해줬지. 그지? 그럼 요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할 줄 알죠? 항수가 몇 개? K-1개. 첫 항하고 끝 항 더한 거. 그지? 그거 반으로 나눠주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A1만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죠? A1이 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지? 별로 어렵지 않죠. 똑같아요. 근데 이거 공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지는 거죠. 조건까지 외워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앞뒤항의 차가 무슨 1차식인 경우를 해본 거야. 그럼 좀 더 복잡한. 앞뒤항의 차가 지수꼴이네를 한번 해봅시다. 방식은 똑같아요. 1부터 쭉 써. 쭉 썼어, 그지? 1부터 쓰는 거지. 왜? 얘는 1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여기 1부터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부터 넣어야지. 그럼 1부터 넣으면 3, 2죠? 3, 2. 그죠? 3, 2, 4, 3 해서 내가 뭘 알고 싶어? K를 알고 싶으니까 n에다가 K-2를 넣어야지 AK가 나온다고. AK-AK-2가 2의 K-2가 되죠. 역시 차니까 더해버려야지 중간 거 다 없어지지. 그럼 AK-A2 남죠? 여기서부터 2부터 어디까지 더해? 2의 K-2까지 더하지. 이거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지. 등비수열이죠. 2씩 커지지. 그러니까 이거 쭉 써놓지. T지. 얼마 곱해? 공비만큼 곱하라며. 곱했지. 또 쭉 쓰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빼죠. 빼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야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T. 여기서 이거 빼죠. 다 지워지니까.
그쵸? 그럼 요게 t니까 여기다 요거 대신에 여기 쓰지. 그럼 a2 넘어오죠. a2가 얼마였어? 6이었지. 그럼 요런 식이 나오지. 그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자, 요거는 얼마부터 넣은 거야? 1부터 넣은 거죠. 근데 A1을 딱 넣어봤더니 6이잖아. 안 맞지? 안 맞잖아. 1 집어넣으면 6인데 지금 A1이 3이니까 그래서 따로 써야 돼. 중요한 거. 오케이? 따로 써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첫 항. 왜? 처음에 선생님 얘기할 때 수열은 몇 항부터 무슨 규칙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놓으면 틀려요. 안 맞잖아, 벌써 딱. 1 집어넣어보면 안 맞잖아. 2 집어넣어야지 딱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을 따로 써야죠. 여러 가지 수열에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시그마를 배웠죠, 그죠? 시그마를 통해서 반복되는 수의 합을 나타낼 땐 곱하기를 썼고, 그지? 반복되지는 않지만 규칙이 있는 수들의 합을 시그마로 나타낸다고 해서 시그마를 배웠어,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배운 다음에 뭐 배웠지? 어제? 네, 개차수열을 하나 더 배웠죠, 그죠?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였고, 그지? 그 다음에 개차수열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등차수열하고 되게 유사하지, 그지? 등차수열의 정의는 앞뒤항의 차가 일정한 수인 수열이고, 그지? 요거는 앞뒤항의 차가 수열인 수열을 했죠,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공차가 똑같은 횟수 더해진다 그래서 곱으로 나타냈지만 개차수열에서는 수가 아니라 수열이 더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로 표현이 됐었던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수열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수열의 종류가 되게 많지만 우리가 모든 수열을 다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일반항이 있다고 쳐. 일반항이 있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 규칙이 있는 거잖아. 그지? 되게 복잡하죠. 1 집어넣으면 1 넣고 계산하면 숫자가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2 넣고 숫자가 나올 거야. 그지? 근데 그럼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뭐냐면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을 하면 수열을 쓸 수가 있지. 쉬워. 그지? 대입해서 뭐 값만 나오는 거니까. 쉽지만 쓸모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거의 우리한테 쓸모가 없다는 얘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죠? 우리가 뭐 과학,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가 가정을 하고 가설을 세워. 그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게 가설이 이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청동설, 지동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그것도 이제 어떤 가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론으로 확립을 했고, 그죠?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 진화론 뭐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요런 어떤 경험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모든 걸 알아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특수한 애들 몇 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다루게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좀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힘든 규칙성을 지닌 수를 많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더하기를 지난번에 우리 등차 수열도 그냥 이렇게 막 더하면 숫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더하기가 가능한 거거든. 그쵸? 무수히 많이 더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함수나 지수함수 형태 이외에는 고등학교 수학의 한계에서 합이 가능한 것들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가능한 것들만 몇 가지 다뤄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원래는 훨씬 많아요. 니들이 배우는 수열은 실제 존재하는 수열의 눈꼽만큼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수의 합입니다. 분수의 합.
분수의 합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 원래는 이게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으면 10에 가해서 유리수를 공부할 때 했었어야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그 과정을 건너뛰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데, 분수 10개를 더하기 위해 계산을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분수 2개를 더할 때 계산 몇 번 하는지 한번 해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할 때 한 방에 나와? 통분하지, 일단. 그지? 그러면 위아래 같은 수를 곱해주니까 곱하기 벌써 4번 했잖아. 그지? 그거 합치지? 5번 하죠. 3번 할 때는. 통분하면 벌써 곱하기가 몇 번이야? 위아래는. 2개니까 벌써 6개. 위아래 12번 해. 그지? 12번에서 더하기 2번 하잖아. 15번 하거든. 10개 정도의 분수를 더하기 위해서는 100번 이상을 계산을 해요. 그럼 만약에 니들한테 50개 정도 하라고 그러면 거의 몇천 번이 되는 거거든. 계산이. 실제로는. 물론 그게 계산이 되게 쉬워서 몇 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한번 뭐를 시켰어 봤냐면,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는 애한테 20개의 분수를 더하기를 한번 해와봐라 그랬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그래서 걔가 1시간 반 투자해서 틀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을 때보다 한 개 늘어날 때마다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수의 합이라고 하는 걸 수학, 산수의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는데, 수학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짓이거든. 그래서 분수의 합은 물어보질 않아요.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수를 물어봤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가. 자체 소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체를 소거하는 애들을 그런 애들을 이제 부분 분수라고 불러요. 부분 분수.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분수 하나가 2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오케이? 분수 하나가 2개로 쪼개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걸 부분 분수라고 하죠. 그러면 자체 소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요런 형태가 돼야 돼요. 앞뒤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게 빼기 형태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요 뒤에 뭐가 생겨?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해서 요 앞에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부분 분수는 다 요렇게 생겼다, 이거야. 근데 어떤 바보가 이렇게 주진 않겠죠? 이 밑에 있는 거 봐봐. 니들한테 이렇게 주면 다 풀지. 이렇게 주면 다 풀죠. 그냥 이렇게 지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이건 초등학생들한테나 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주겠어? 이거를 통분한 형태로 주겠지. 통분한 형태를 이렇게 쪼개는 게 힘드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를 통분 한번 해보자 이거야. 통분해서 보니까 위에 건 어차피 빼기니까 빼기 더하기는 해석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 수학에서. 곱하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있는 애가 분자가 아니라 분모지. 그럼 분모가 어떤 형태로 돼 있냐? 인수분해 꼴로 돼 있다 이거야. 인수분해 꼴로 돼 있고 앞뒤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그걸 쪼갤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요런 걸 이제 부분분수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런 애가 있어요. 자, K에 K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이거 분수의 합이지. 몇 개 더하래? N개 더하래. 그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N개 어떻게 돼? 못 더하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자체 소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부분분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지? 그러면 자, 분모만 봐봐.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면 뭐에서 왔겠어? 라고 생각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통분하면 요거 나오겠지. 근데 나오는데 분자가 얼마 남어? 2가 남지. K 플러스 2에서 K 빼니까. 그럼 2가 남으면 똑같지 않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똑같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뭐 책에 보면은 공식 같은 게 있어. 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뭐 B 빼기 A분의 1에 뭐 AB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거든. 그거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부분분수라고 하는 애는 어떤 분수 빼기 어떤 분수에서 온 거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가 양수로 만드는 게 더 편하잖아. 음수로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작은 수 앞에다 두고 큰 수 뒤에다 두고 분수 빼기 해서 위에 있는 것만 처리해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럼 요거 쓰기만 하면 돼. 2분의 1은 어차피 K하고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빼내고, 그지? 1부터 넣는 거야. 그럼 1, 3이죠. 1-3분의 2 집어넣으면 2-4분의 1, 그지? 쭉쭉쭉쭉 해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지?
자, 혹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서 지우고 뭐 몇 칸 건너 지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럼 헷갈려. 그럼 요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더하기는 더하기끼리 짝 모아. 왜? 그게 규칙적으로 늘어나니까, 그지? 그럼 1분의 1부터 어디까지? n분의 1까지지. 자, 빼기는 빼기대로 모아. 그러니까 3분의 1부터 똑같이 늘어나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에서 n 플러스 2까지, 그지? 그럼 얘랑 겹치는 건 3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지. 그것만 싹 지우면 요거 앞에 두 개, 요거 뒤에 두 개 이렇게 남지. 그지? 네. 그러면 요거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n개를 더할 때 우리가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 지워져 버리니까 계산이 그냥 간단해진다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 니들한테 이렇게 써있어요. 뭐 이거는 10의 가 수준의 문제야. 뭐 여기 수열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다. 2분의 1,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28분의 1 그 다음에 40분의 1 54분의 1 70분의 1 뭐고 더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벌써 분수가 몇 개야? 둘, 넷, 여섯, 7개니까. 그지? 7개 더하려면 이것도 계산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뭘 생각해? 이건 부분 분수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지? 그지? 그럼 첫 번째 들어야 생각. 분모가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분모를 쪼개봐야지. 그럼 이거 쪼개보려면 이거 1 곱하기 4도 되고 2 곱하기 2도 되지. 요건 1 곱하기 10도 되고 2 곱하기 5도 되고, 그지? 그죠? 근데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규칙성이 없죠. 1, 4, 2, 5, 그 다음에 요건 얼마? 3, 6, 그지? 4, 7, 이렇게. 그럼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로 보이지. 1, 2, 3, 4, 5, 4, 5, 6, 7 이렇게 가니까. 그죠? 규칙성이 있게 쪼개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10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쪼개야지. 속으로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1분의 1 빼기 4분의 1에서 왔겠지. 통분하면 분자에 얼마 남아? 3 남지. 그럼 3분의 1 나눠주면 되잖아. 요거 2분의 1 빼기 5분의 1에서 왔겠지. 그죠? 그럼 위에 3 남으니까 이것도 3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럼 똑같이 쭉쭉쭉 해갖고 맨 마지막 것도 3분의 1에 7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되지. 그지? 그럼 이 3분의 1 묶어주면 3분의 1 묶어주고 더하기는 더하기대로 써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 7분의 1 빼기 어디부터 빼?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빼? 10분의 1 이렇게 빼죠.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애 어디부터? 4부터 7까지. 그럼 요 앞에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까지 쓰고 빼기 7까지니까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10분의 1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규칙이 눈에 안 보이게끔. 그럼 우리 쪼개야 돼요. 이렇게 1단계 인수분해권. 두 번째 규칙성이 있게 분리. 그죠? 여기 2단계. 그 다음에 정리. 그죠?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그죠? 그래서 공통인수 제거. 공통 제거. 그죠? 그럼 뭐, 첫 번째 우리가 저 숫자들 다 통분해서 계산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 그럼 실수도 나오는 건데, 밑에 거는 그렇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분수의 합으로 보이지만 분수의 합이 아닌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분수의 합이지만 분수의 합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였어요. 그지? 자체 소호가 되는 경우. 그걸 부분분수라고 했고, 요거는
그 연산의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이 밑에를 보면 그 뭐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쭉 써 있잖아. 그지? 저거를 더하려면 더하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하니? 통분. 통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분모를 갖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 규라고 사과하고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더하고 싶어. 그럼 규라고 사과를 어떻게 더해? 어? 섞어? 단위를 맞춰요. 과일이라고. 그럼 과일 2개 이렇게 셀 수 있거든. 그거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하고 4분의 1이 다른 단위야. 단위를 4분의 1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은 4분의 1이 2개, 4분의 1이 하나. 그래서 4분의 1이 3개에서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단위를 같은 것끼리밖에 못 더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밖에 못 더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단위가 다른 애도 못 더해.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못 더하잖아. 그지? 2하고 루트 2하고 못 더해요. 그냥 2 더하기 루트 2라고 쓸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하기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개념이 뭐냐면 더하기를 하려면 단위를 맞춰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지금 저기 써 있는 애들을 통분하는 것보다도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유리화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자 봐. 루트 2분의 1. 자, 2를 루트 2등분 한다는 뜻이야. 그지? 감이 와, 안 와? 루트 2등분이라는 게 감이 오니? 안 오지? 근데 루트 2분의 2라고 2분의 루트 2는 똑같지? 자, 루트 2 나누기 2라는 건 루트 2를 2등분 한다는 뜻이야. 감이 오지? 그지? 루트 2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내가 2등분 한다는 뜻이야.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그 분수 형태라고 하는 건 그 분모가 등분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무리수로 돼 있으면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통분을 하거나 단위를 맞추는 거에 의미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루트 2분의 1은 2를 루트 2등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루트 2를 2등분 한다는 건 루트 2가 얼마인지 몰라도 반으로 나누겠구나 뭐 이런 뜻인 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보다는 유리화가 먼저라는 거지. 그래서 유리화를 해놓고 봤더니 이것도 뭐가 돼? 자체 소거가 되는 애죠. 그래서 더하기는 더하기끼리 모으고 빼기는 빼기끼리 모아봤더니 루트 2에서부터 루트 48까지 겹치니까 루트 49 빼기 1에서 7 빼기 1에서 6이 나오는 거야. 그지? 저거를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딱 보자마자 이거 통분해야지 하면 죽어나는 거죠. 계산을 못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나 기호들이 갖고 있을 때 걔들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삽질이라는 걸 알아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분수 형태로는 써있지만 분수가 아닌 애였지. 엄밀히 말해서. 그죠? 그런 애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분수의 곱, 역시 뭐 분수의 합, 분수의 곱,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로그를 써 있는데 분수의 합이나 분수의 곱이나 똑같아요. 분수의 곱도 역시 규칙성이 없는 애들을 무수히 많이 곱하라고 물어보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얘들도 자체적으로 소거되는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소거되는 형태로 규칙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봐보면. 자. K가 1부터 1항부터 90항까지 로그 10을 밑으로 하고 로그에 K 플러스 9분의 K 플러스 10을 해달래. 이거 로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이제 분자 분모로 쪼개져요. 분수 형태로. 그거 이제 로그 단원에서 하기로 하고. 그럼 쪼개졌어. 그 다음에 로그의 합은 그 진수의 곱으로 바뀌지. 그래서 요거는 쭉 곱하기로 바뀌죠. 곱하기로 바뀌니까 10, 11,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중복된 애들이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거가 되죠. 그럼 로그 10분의 로그 100인데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곱을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애들을 줬다 이거야. 줬으면
아까랑 똑같아. 그 더하기랑 똑같아. 더하기 따로, 빼기 따로 쓰라 그랬지. 그래서 겹치는 애 쓰라고 그랬듯이, 곱하기도 분모를 규칙성 있게 다시 배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들만 따로 모은 거야. 뒤에 있는 애들만 따로 모은 거고, 요건 두 개씩 있으니까 쪼갠 거죠. 쪼개다 보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겹치는 게 3부터 10까지니까, 그죠? 여기서 2하고 11 곱하기 10이 남고, 여기서부터는 3부터 11까지가 겹치니까 2하고 12가 남는 거지, 그지? 이거 더하기하고 똑같아요, 뭐, 개념적으로. 그죠? 이게 규칙성이 보이게끔, 중복되는 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정리해놓고 지워야지, 그냥 뭐 이거 밑에 거 지우고 위에 거 지우고 막 찾아갖고 이렇게 지우다 보면 헷갈리니까. 뭐 이건 더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체 소거되지 않는 건 물어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소거되는 형태의 꼴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몇 급수라고 해요. 이름을. 몇 급수라고 하는데. 요 앞에 있는 놈이 등차 수열이야. A1, A2, A3. 요 뒤에 있는 놈이 등비 수열이야. B1, B2, B3, B. 이렇게. 그죠? 그럼 등차 수열이 영향력이 세냐? 등비 수열이 영향력이 세냐? 등비 수열이 영향력이 세요. 곱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을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 처리할 땐 뭐 했어? 공비 곱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 B1, A1, B1, 요걸 A2, 등비 수열만 처리하기 위해서 등비 수열만 여기 등비 수열로 나타낸 거야. B1의 R, A3의 B1의 R2, 이렇게. 그죠? 그럼 쭉 가면 여기가 N항이니까 AN은 Bn의 R의 N-1이 SN일 건데, 요거 처리하려니까 공비 곱하라 그랬지. 공비를 곱해요. 그럼 여기다 공비 곱하고, 여기다 공비 곱하고, 여기다 공비 곱하고, 곱했단 말이야. 곱해놓고 뺀다고. 뺄 때 보니까, 얘랑 얘랑 빼봐야 의미가 없지. 내가 지금 뭐를 없애려고 했어? 등비 수열을 없애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를 빼야 돼, 얘네. 등비 수열이 같은 애들. B1R하고 B1R이 똑같지. 그럼 A2에서 A1 빼면은,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건 요렇게 빼면 요렇게 되죠. A2 빼기 A1에, 뭐야, 이거? 이게 왜 뒤에, 바보 아니야? 왜 또 이렇게 써놨어? 잘못 썼다, 얘. 요게, 잘못 쓴 거야. A1, B1이고, A2-A1에, 요게 B1의 R이에요. 요게 B1의 R제곱이고. 그지? 그치? B1의 R제곱이지. 여기도 요렇게 뺀다고, 요렇게. 여기 요렇게 되잖아. 그지? B1의 R의 N-. 그 다음에 요건 빼기니까 이렇게 써지지. 그지? 그지? 그럼 여기가 다 D가 또 다 같아졌지, 앞에 수가. 왜냐면 여기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빼니까 이게 다 공차가 돼버린다고. 그지? 그럼 같아졌으니까 요거 다시 써보면 요거는 어차피 수열이 아니니까 여기서 규칙이 없으니까 그냥 써주고 요거를 공차로 묶어주죠. 그럼 여기는 그냥 다 등비 수열에 합이 돼버리지, 여기까지. 여기부터. 그지? 이만큼이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빠지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알 거고, 요거 등비수열합 한 번만 더 해주면 되잖아. 등비수열합 할 줄 알잖아. 등비수열합 한 번 해주면 되고, 뭐 이건 쓰면 되고, 이거 나중에 이걸로만 나누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몇 곱수를 구할 때는. 왜? 등비수열을 먼저 없애기 위해서. 합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두 번.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보자고. 1, 3,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3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 n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거 s, n. 자, 공비가 얼마였어? 3이었지. 그러니까 3을 곱했어. 3을 곱하니까 얘는 요 뒷항하고 이렇게 겹치죠. 그럼 요건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서 요거 뺀 거 요거지. 그죠? 3의 제곱 묶어내면 2 빼기 1이니까. 3의 세제곱 묶어내면 3 빼기 2니까 요거지. 그지?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 n-1에 3의 n승이 있지. 요거 빼면 요거 나오지.
다음에 요거 빼야지. 그래서 요건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야? 등비수열이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 쓴 거죠. 3의 제곱해서 3의 n승까지 t라고 하고, 공비 곱해서 3t 하고, 빼버리면 이렇게 다 지워지지. 그럼 3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3이 2t. 그럼 t는 2분의 1에 이렇게 바뀌죠. 그럼 뭐 공통인수 3 있으니까 3 묶으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게 t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t죠. 그죠? t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sm.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sn은 요거는 2분의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3n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뭐 요건 정리만 하면 되죠. 요거 전개해갖고 4분의 1에 3의 n 플러스 1에 플러스 4분의 3 하니까 여기 공통인수 있으니까 요걸 묶어낸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지. 뭐 등비수열합 2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외에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좀 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고.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는. 군수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수열이라고 나타내는 거는 항이 하나하나의 항 사이에 규칙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무리를 지었을 때, 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리 문자거든? 그래서 무리를 지었는데 그 무리끼리 규칙이 있고 그 무리 안에서도 규칙이 있는 걸 군수열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군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를 이루는 수열이라서 무리가 수열을 이루니까 무리 간에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무리와 두 번째 무리 사이에 규칙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무리 안에도 규칙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어떤 값이 몇 항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거꾸로 몇 항이 어떤 값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무리로 나눠야 돼. 그 무리를 못 나누면 못 풀어요. 무리를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에 속하는 항이 몇 개인지 따져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애가 몇 번째 무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값이 몇 번째 무리에 몇 번째 항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 속하는 항이 몇 개씩 있는지 따져보고 구하고자 하는 항이 몇 군에 속하는지 또 따져보고 그래서 그 군에서 몇 번째인지 또 따져보고 그래서 무리 내의 규칙에 의해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열을 몇 번 하면 되냐면 2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수열을 2번 하는 거야. 말로만 돼 있으니까 좀 어렵죠.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1, 3, 5, 7, 9, 11, 13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쳐. 어? 있는데 얘를 무리를 이렇게 지은 거야. 이렇게. 요것만 보면 그냥 등차 수열이죠. 이시커지의 등차 수열. 근데 요걸 무리를 딱 지으니까 무리를 짓다 보니까 무리하고 무리 사이의 규칙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걸 무리 군수열을 이루게 된 거고. 자, n군의 첫째 항을 구해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게 1군이죠. 요게 2군이에요. 요게 3군이고요. 4군이에요. 자, 1군의 항수는 1개고 아까 항수를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야지 내가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2군의 항수 2개, 3군이 3개면 내가 n군이라고 하는 애는 n개고 n-1군은 n-1개가 있겠지. 그러면 n군의 첫째 항을 알고 싶으면 n-1의 끝째 항을 알면 돼. 거기다 2 더하면 되잖아. 그럼 n-1군의 끝항이 몇 번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요 앞에 있는 애들 다 더하면 이게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n-1까지 더하는 거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일시커지는. 항수가 n-1개고 첫항 1이고 끝항이 n-1이니까 이렇게 하면 요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요게 항수예요. 요 끝에 항. 그래서 원래 수열의 2분의 1의 n의 n-1항이 얘의 끝이지. 그러면 원래 수열을 한번 봅시다. 1항일 때 1이고 2항일 때 3이고 3항일 때 5고 k일 땐 2k-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의 n의 n-1 플러스 1항이 이게 첫 항 아니야. 2분의 1의 n의 n-1항이 이게 n-1군의 끝항이었으니까 거기 다음 항이 이거의 첫 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더하기 1을 해주고 요걸 여기에다 넣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첫 항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해가?
그래서 검산을 한번 해봅시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지. 여기다 대입해보면. 2 집어넣으면 2분의 첫 항은 3이죠.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나오지. 7. 그래서 여기 1, 3, 7, 13 이렇게 그 규칙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숫자에서 규칙을 찾는 건 되게 어렵지. 되게 어려워. 여기서 중요한 거 각 군의 첫 항의 규칙은 잘 안 보여. 왜? 뭐에다가 더하기 1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규칙이 아니란 말이야. 똑 떨어지는 규칙 다음 항이죠. 그러니까 항상 첫 항의 규칙을 찾고 싶으면 각 군의 끝 항의 규칙을 찾는 버릇을 좀 들여놔요. 끝항까지는 어떤 성질을 딱딱딱딱 떨어지게끔 갖고 있거든. 그 다음 항은 거기서 하나 더해지는 것 뿐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또 하나 물어봅니다. n군까지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어. 이걸 다 더해달라 이거지. 다 더해달라 이거야. n군까지. 어? 그러면 어떻게 구해? n군의 합을 구해보는 거야, 일단. 요 무리 안에서의 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n군의 합은 자, 첫 항이 이거라며. 그지? 첫 항이 이거였잖아. 방금 구했잖아. 그지? 첫 항이고, n군에는 n개가 있잖아. 그러면 끝항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첫 항이고, 이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n. 그죠? 곱하기. 이게 항수니까 항수. n개 있지. 그 다음에 첫 항. 첫 항에다 끝항은 첫 항에다가 이게 공차잖아. 2. 공차가 2 이내를 n-1번 더하면 이게 끝항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n4제곱이 나와요. 검산 한번 해볼까? 자, 1항은 얼마 나와? 1 나왔지. 2항은 8 나왔지. 3항은 27 나오죠. 그죠? 4항은 얼마 나올까? 64가 나오겠죠. 64 나오지. 그지? 그럼 검사하니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n군의 합을 구했어. 그러면 1군에서 n군까지 더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뭐 해주면 돼? 시그마 취해주면 되죠. 시그마 k 이꼴 1분부터 n항까지 k 세제곱하면 돼. 그럼 이게 1군부터 n군까지. 이게 그 군의 합이니까. 그쵸? 그럼 3승은 우리가 어제 했듯이 그 1차식의 제곱식으로 나타나죠. 그쵸? 근데 군수열은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책에 있는 걸 하나 해준 것 뿐인데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군수열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를 갖고 하는 건 이건 뭐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야 그냥. 무리간 규칙이 있고 무리내 규칙이 있으니까 무리간 규칙도 찾아야 되고 무리내 규칙도 찾아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첫 항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끝 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규칙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정도밖에는 얘기해 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규칙 내에서 모든 군수열이 다 풀려. 실제로. 그래서 규칙 찾기지, 뭐 이거, 규칙을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군수열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것처럼 뭐 2차 방정식의 풀이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뭐 정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요건 뭐 이해하라고